셀프 인테리어를 하거나 뭔가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구를 꼽으라면 이 줄자가 빠질 수 없겠죠. 우리가 머릿속에 구상하고 디자인한 내용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정말 첫 단초가 되는 이 줄자만 맛깔나게 이해하고 활용할 줄만 알아도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생산성을 많이 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줄자는 실전편이랑 이론편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했고요. 이번 영상은 셀프 공사나 초보 메이커를 위한 이 줄자를 이해해보는 이론편입니다. 고추장스러워. 이 줄자의 외관이나 제품명을 잘 보시면은 보통 크게 두 개의 숫자가 있거든요. 제 줄자의 경우에 크게 적힌 5.5는 줄자가 측정할 수 있는 최대 길이를 의미합니다. 5.5m까지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윗부분이랑 아래에 작게 적힌 25는 이 줄자의 폭을 의미합니다. 이걸 실제로 측정해 보면 적힌 숫자보다 작게 나오는데 이 줄자의 곡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자의 곡선은 우리가 줄자를 더 멀리 펼칠 수 있게 만들어주죠. 방금 보여드린 25mm짜리 줄자를 쭉 펼쳐보면 2500까지 그냥 나오네요. 제가 집을 짓던 시절에 사용했던 이 드러운 줄자는 폭이 지금 33mm거든요. 이거는 펼쳐보면 지금 3200까지 나오네요. 만약 줄자에 이런 폭이랑 곡률이 없으면 줄자는 아마도 이런 식으로 되겠죠. 만약 여러분이 집이나 창고처럼 좀 러프하고 큰 작업을 주로 하실 거라면 큰 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목구조를 만들 예정이시면 그 목구조에 사용되는 구조재나 합판이 전체적으로 다 인치 단위이기 때문에 인치 미리 겸용 줄자를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하지만 이런 큰 그리고 겸용 줄자는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겁나 무겁고요. 그리고 구조를 만드는 큰 작업을 할 때는 공간이 이렇게 다 뚫려 있으니까 줄자를 쭉쭉 펼치고 이 측정을 각이 잘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내에서 인테리어를 하거나 아니면 가구를 짜는 경우에는 양쪽이 막혀 있거나 어딘가 뭐 구부러져 있고 막 괴상하게 측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자주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읽어야 되는 미리 눈금이 한쪽에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추가로 이런 건축 줄자나 큰 줄자는 잘 없는 특성인데 이 뒤에 보시면 아무런 표시가 없죠. 하지만 좋은 실내 줄자는 이렇게 줄자를 뒤집어도 뒷면에도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시일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런 곳에서 제가 이 사물을 걸어서 측정을 해야 된다고 볼게요. 저는 이거보다 지금 낮게 있죠. 이걸 걸어서 측정하려면 후크가 필연적으로 아래를 향할 수밖에 없는데 전 그럼 줄자의 아랫부분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없으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비트로도 잘 안 보입니다. 줄자 뒤편에는 이렇게 클립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원터치 클립이 장착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벨트를 쓰는데 이 클립 때문에 벨트 홈에 넣기가 불편하다면 이 중간에 나사 작은 거 보이죠? 이걸 제거해서 클립을 아예 떼버릴 수 있고요. 저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원터치 클립이 있는 줄자를 선호합니다. 실내 작업을 할 때에는요. 우리 허리띠나 벨트처럼 이렇게 가로로 지나가는 선에 이 클립을 고정해 주고요. 줄자 뒷면이랑 꼭 맞아서 착용하고 노란 버튼을 누르면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중간에 있는 검은 핸들은 줄자를 뽑아두고 눌러주면 손으로 안 잡아도 고정할 수 있는 이런 장치입니다. 이 부분은 줄자 실전편에서 조금 더 다뤄보긴 할 건데 일단 있으면 유용하니까 있는 걸로 구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종합해보면 여러분은 아마도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거나 아니면 가구를 짜거나 뭐 선반을 달거나 이 정도 용도로 아마 대부분 줄자를 사용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정도 줄자의 스펙 5.5m 정도 측정할 수 있고 이 줄자의 폭은 25mm 정도. 이걸 너무 얇은 거 쓰시면 깃발 마냥 펄럭이니까 25mm 정도는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면이 아니라 후면까지 표시가 있는 뒷면의 클립 형태는 작업 환경에 맞게 골라보시고요. 이 후크의 모양도 다양하게 나오긴 하는데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라면 이런 익숙한 기역자 후크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실내 작업으로는 되게 범용성 있게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줄자 맨 앞에 있는 이 금속 부분을 후크라고 합니다. 후크의 윗부분을 보시면 2개에서 3개 정도의 리벳으로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후크를 잡고 움직여 보면 이런 식으로 유격이 있죠. 이 유격의 범위는 제가 지금 잡고 있는 후크의 두께와 동일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당기는 측정을 하면 후크가 두께만큼 줄자에서 멀어지겠죠. 그러면 후크의 안쪽부터 0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밀게 되면 후크의 두께만큼 가까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후크의 바깥쪽부터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후크의 이 유격이 줄자를 밀거나 당기거나 동일한 값이 나오게 해줍니다. 후크 앞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거는 나사나 못에 이렇게 걸어서 측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후크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홈이 있는데 아니면 아예 우둘투둘한 그런 후크도 있어요. 이거는 러프한 마킹을 하거나 손이 부족해서 연필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목재에 직접 이렇게 긁어서 표시를 할 때 유용합니다. 여기 작게 표시가 되어 있죠. 대부분의 소통은 전부 다 미리 단위로 해요. 미리 단위는 다 읽으실 수 있겠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큰 숫자에다가 0을 하나씩 더 붙이시면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빨간색 20, 그럼 200이죠. 그리고 검은 숫자 1, 그러면 10이죠. 그리고 숫자가 없는 칸이 7칸 왔습니다. 그러면 이 치수는 217이 되는 거죠. 이게 줄자마다 다르긴 한데 눈금 속에는 다양한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 줄자의 경우에는 지금 455mm마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455 곱하기 2하면 뭐죠? 910이죠. 짠! 910에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36합판은 가로가 3피트, 세로가 6피트예요. 이 3피트는 약 910mm. 그렇다면 이 중간에 오는 기둥은 910mm의 반, 455mm에 있겠죠. 만약에 여러분들 줄자에 407mm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건 뭘까요? 48합판은 가로가 4피트, 세로가 8피트죠. 4피트는 즉 48인치. 48인치를 3개로 나누면 여기는 16인치가 되는 거죠. 16인치가 407mm입니다. 이런 아예 인치 줄자에도 되게 다양한 정보가 있기는 한데 인치는 다음 컨텐츠에서 읽는 법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릴게요. 다음은 실전편에서 다루긴 할 건데 그래도 아주 탄탄한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눈금을 읽을 때 이렇게 멀리다 두고 대각선을 읽어버리면 이거 너무 독수리인가? 이 테이블의 끝에 치수를 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대각선을 읽어버리면 오차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치수의 바로 위에서 수직 방향으로 읽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대각이 아니라 수직 방향에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사용자 쪽으로 줄자를 살짝 이렇게 비틀어주면 조금 더 정확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킹을 할 때는 이렇게 점만 찍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버리면 지금도 방금 오차가 생겼는데 어디서 시작했는지 나중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800에 표시를 한다 하면 800에 콕 찍어서 V자로 표시를 해주면 좋습니다. 아까 방법에 추가해서 만약에 제가 300부터 이런 약 1cm의 칸막이를 달아주고 싶다고 해볼게요. 그럼 300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300에 표시를 할 때 약간 칸막이가 갈 쪽으로 기울어서 V자를 이런 식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갈 방향에 추가로 X까지 해줘요. 그럼 뭐가 좋냐면 첫 번째로 X를 해줬으니까 나중에 반대편에 박는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안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300부터 시작해서 부재가 실제로 이렇게 덮였을 때 우리가 마킹한 게 더럽게 보이거나 하는 게 조금 줄어들겠죠. 마지막으로 이건 좀 미신이긴 한데 새 줄자를 사면 되게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새 줄자가 이렇게 풀었다가 놨을 때 장력도 되게 세요. 줄자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면서 후크에 무리가 가거나 후크 윗부분 리벳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손가락을 대서 이렇게 제 손가락을 대서 충격을 좀 완화해 주는 편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서 아직도 이래요. 오늘은 줄자 실전편 이전에 줄자를 간단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 이 생산성과 효율 같은 거는 전부 다 이 줄자에서부터 나오거든요. 셀프로 공사를 하시거나 아니면 현장에 이제 막 들어가신 분들에게 유용했으면 하고요. 인테리어부터 가구, 집짓기, 리모델링까지 잡식으로 익혀온 줄자 실전편으로 조만간 돌아오겠습니다.